막아섰던 전공의들이 이번엔 조용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언론들이 그들을 그때처럼 부추기질 않습니다. 그때는 언론이 기름을 부었었죠.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그땐 그랬었다. 김호중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안기경입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문재인 정부 때하고 당연히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는. 아주 많은 사례를 비교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독감 백신 코로나 때 맞아야 할 때였어요. 네, 갑자기 독감 백신으로 사망자 폭출 이런 기사가 쏟아졌어요. 카운팅도 했어요. 오늘 몇 명. 결국 100명 넘어왔습니다. 나중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진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기사를 워낙 쏟아냈기 때문에 매일매일 독감으로 죽는다고 하니까 포탈에 매일매일 걸리고 독감 백신이 그때 엄청나게 나왔죠. 사람들이 무서워 맞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위기대처를 불신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되돌아보면. 왜냐하면 큰 기사를 쓴 언론들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독감 백신으로 사람 죽는다는 얘기 안 쓰거든요. 그때만 그랬어요. 그때만.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한 거죠. 네.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전염병 병상이 부족하고 공립병상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시민들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공공의료 입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공공의대에 그래봐야 40명 증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진도가 안 나와요. 당시에 법사위나 복지의 법안 소위를 통과를 못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안 들어옵니다. 이거 논의할 때. 그 의사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면서. 그래서 이 공립병상을 그때 늘렸어야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어렵고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 논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의사들의 파업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 논의를 못했냐 그게 아니고 당시 전공협의회가 주도했는데 그리고 의대 문과 4학년들하고 개원한 의사들 또는 뭐 대학병 교수들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어요. 근데 언론들이 엄청나게 크게 이 목소리를 보내줍니다. 결국은 이 논의를 못하죠. 그래서 그 법안이 다시 폐기됐어요. 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요소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중동이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경제지들이 따라서 가고 종편들이 따라가고 포탈기사가 따라가고 그러면 그 나머지 언론들 그 방향을 틀려가거든요. 지금과 비교하면 간단해요. 의대 정원 1000명, 40명 아니고 1000명. 그러면은 전공의들이 다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이번에는 이 정부에서는 별일도 아닌데 참모진도 앞서서 0.7치고 무섭죠.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기록 볼 수 있는데 언론들이 그러지 않아요. 조중동도 놨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경제지도 놔두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가 부수어보니까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부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얘기 따라보고 해야 되겠어요. 어제 의대 정원 기사했다가 그랬었구나. 극명하구나. 자, 어떤 해석가 있습니까?
네, 먼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정부 여당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정부 여당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하되 당직 개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 말을 좀 아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 소통이 강화된 것 같지는 않고 기자회견이 강화됐죠. 기자회견이 어제 많던데 보니까. 네, 기자회견이 강화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이 어제 오전 10시 38분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정확히 40분 뒤에 이준석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본인의 제명을 요구하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나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제 이례적이다. 우선 시간 순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먼저 기자회견을 했죠.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 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지가 당에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준석 제명에 서명하신 분들의 명단은 오늘 제출하겠으며 이 운동은 앞으로도 일주일간 계속 진행해서 그 명단은 당에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구 자기선거 그것도 예측 못하는 마이너스 3선인 이준석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서 갑자기 도사급으로 취급받는 모습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대선 후보였던 분이 할 만한 기자는 아니거든요. 어린 나이에 마이너스 3선, 응석까지 어느 선택도 굉장히 감정적이었습니다. 만약에 공당의 국회의원이 반드시 제명해야 되는 인사가 있다면 이런 단어를 뺐어야 되는 건데 좀 감정적이 같아서 마이너스 3선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맞는 말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3선 아닙니까? 대선이고 대선.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런 기자회견까지 하자 이준석 대표도 또 기자회견을 따로 했어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권의 임기 반환점에서 치르는 총선은 정권 전당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41살의 부모가 시험관 시절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형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관계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농구를 보이는 기자회견을 또 했어요. 네. 굉장히 양쪽 모두 이례적인 기자회견이죠. 그리고 나서 영상 관련해서 나왔는데 신스톨 스틸러는 이 영상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KBS 인터뷰를 봤거든요. 네. 자, 이 장면이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봐요. 참 재밌게 봤고 좋아하지만은 한국의 바깥에서 솔직한 슬라이딩에 들어오잖아요. 네. 시절 교수가 또 울컥했는데 그때 갑자기 휴지가 생생하게 들어옵니다.
저는 약간 여기가 저는 코를 닦아. 이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윤석 전 대표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대선 이긴 정당의 당대표 그리고 대선 중에 지분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자범처럼 내쫓아버렸잖아요. 억울하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윤석 전 대표가 너무 미워서 이제는 못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 안철수 대표, 안철수 의원도. 저도 이해는 가요. 믿겠죠. 왜냐면 끊임없이 조롱하니까. 저는 따로 해결할 일이 아닌가요? 그러게요. 참. 여하간 대선에 3번 나갔던 사람의 행동이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야당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다 뛰고 나가서는 돌고도 결국 국민의힘에 갔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자기 당인 것처럼 자기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부탁이 있었던 윤석열 대표 나가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만화 중에 그런 만화가 있어요. 서로 죽여라.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심정을 보기 드문 공방을 듣고 있어요. 참 너희들 생각하기 힘든 일인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전해드렸고요. 다음은요? 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요, 조수진 최고위원과 김성우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런 일이 많았죠. 네. 거기서 이제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네, 김성우 부원장이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하면서 오는 이모티콘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어제 이제 김성우 부원장이 네, 바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는데 이 문자의 의미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제 탕평 인사를 하겠다. 연포탕 인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대 포용 탕평. 네. 근데 이제 실제 뽑힌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어 사무총장 이분은 이만희 네. 총장 이분은 뭐 신윤이죠. 당연히 신윤이고 쭉 훑어보면 유일도 의원만 기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다 친윤이거든요. 무슨 탕평 정책이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속했는데 약속하지 않으니까 쫓겨나겠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워낙 크게 대표하다 보니까 사정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 다음은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지난 12일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고요. 그리고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대지 기소하고 수원지검을 재이송하고 어제 걱정했던데 수원지검을 되돌려고 했는데 수원지검에서 영장 청구하면 수원지검의 영장 판사 세 분이셨나요? 그러니까 경남 출신인데 경남 출신이라고 보수 적이라는 법은 없으나 이렇게 쪼개기 하는 법이 없는데 쪼개기 해서 수원지검으로 되돌려보낸 것은 분위기와 교차하면 서울지검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은 그 지역에서 영장 청구하려는 건가? 이분이 그런 작전인가? 네, 제가 말씀드리던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현재 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다음 달 10일에 끝나는데요.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확고합니다. 친구, 후배, 동기, 동문, 아는 사람, 검찰. 여기까지예요. 이번에도 서울대 동기입니다. 자, 다음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하. 이거 이제 주목할 만한 이야기인데 조국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은 대목인데 그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인데 오래돼서 기억 못하는 분들의 사건이라고 하면 간단한 사건이에요.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당시 국민의 정책국장이었던 유재수 전 국장이 금품수수 혐의가 있어서 감찰을 하다가 어떤 시점에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그리고 사의 사표 받는 것으로 이 사안을 종결 처리했어요. 왜냐하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찰 중단이 된 거거든요. 사표를 받은 것으로 징계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무슨 말이냐면 감찰 반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정수석 아래. 반원은 예를 들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민정수석이 불법적으로 수사 의뢰를 못하겠다. 그런데 수사 의뢰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 권한을 넘어선 거죠.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래서 감찰 반원의 수사 의뢰라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를 유죄를 낸 건데 이게 황당한 판결이라고 법조인들은 얘기하거든요. 왜냐? 감찰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내는 권한은 오로지 민정수석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감찰 반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자기 권한을 덮고 행사했는데 시작, 진행, 종료 다 민정수석의 권한이기 때문에 감찰 반원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권리 행사가 없는 거죠. 아예. 감찰 반원에게 민정수석과 같은 그런 권한이 있어야 그걸 막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감찰 반원에게 그런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감찰 반원에게 그런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그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있냐. 애초부터 권한이 없는데 말도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조인들의 평가였는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의견서를 받았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 직책 자체를 만든 사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수장이고. 그래서 민정수석의 감찰 권한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예요. 본인이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말한 대로예요. 감찰의 처분 권한은 민정수석이니까. 이렇게 의견서를 냈다고 해요. 감찰 반원에게는 행사할 권리가 없고 감찰 반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있어야 막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있지도 않은 권한인데 뭘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데 처분의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데 막을 권리 행사가 없다는 거죠. 권리 행사를 막았다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책을 만든 사람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무죄라고. 이 내용에 대한 해설이 없어요.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로 웃긴 건 검찰은 이 의견서에 부동의를 해요. 이거 너무 웃겨요. 문 대통령이 작성한 게 아닐 수 있다. 의견서를 무죄했다는 건가? 미친 거 아니야? 하여튼 그런 이유로 부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몇 거일 동안에서 의견서를 내라고 하네요. 어제 혼내였던 재판 현장이었습니다. 자, 또 뭐 있어요? 한 명 정도 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하마드 교전과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한번 자세히 다뤄야 되겠네요. 가자지구를 점령하려 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래서 신하의 관도로 쫓아내려고 한다고. 그게 자기들이 2000년 전에 겪은 거예요. 자기들이 3000년 이전에는 팔레스타인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돌아와서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시온으로 돌아왔을 때 유일하게 관계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낫지. 그리고 자기들이 과거 나치가 했던 정들을 보는 것이고 자기들이 사실은 팔레스타인인데 과거에는 지금은 정반대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중동 전체가 대폭발할 겁니다. 거기를 뺐으면.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건 하면 안 된다. 자꾸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 언론에서 안 나왔어요. 미국 언론에서 날아갈 것 같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거 막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오늘 여기까지 있을 정도는 힘들다 안기령이었습니다. 자, 어제여서 국감 활약 중인 의원들 모셨는데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투팍! 박주민 의원, 박찬대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영상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에서 어떤 내용입니다? 자, 특수활동 유지가 요구되는 공범위 탑과 수사, 분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된 정보가 사용돼야 되죠. 근데 국방감사 예. 저희 사무실 메뉴판에 있는데요. 선택을 안 하셔가지고. 이게 세트인 줄 알았어요. 사무실 예.
야. 진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내 성향을 좋아한다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굳이 할까 하는 간단하고 간단히 올라와봐 거기서 기다리고 그럴 때가 중요할 게 없는데 좀 이렇게 눈이 떠서 어느 정도의 공약이 있는데요 반드시 사람이 틀리다 있잖아요 여기하고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다툼이 가지는 분들이라서 할주 그러니까 두 가지까지 사람하고 긍정적인 접촉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한테 왔는데 이렇게 자기 자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안 되거든요. 강단아, 가서 인사 좀 해봐. 자꾸 너는 무슨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적이 크거든요. 이 정도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떡하다가 아이고, 그 불러주세요. 간단아. 엄마랑 같이 갈까? 왜 울었어, 엄마가? 응? 추우가 살아오는 것도 가기 싫어서 울었어. 내가 울길래 안 가고 싶어 하면 이거는 아니까 뭐 어떻게 하고 제대로 그러니까 못잘 안 가지 안돼 여기 있을 수도 있더라 바깥에 다 무너지고 이래도 안달이 구름이 소중한 아이란 말이야 결정합시다 그리고 과일 많아요 구름이 끝나요 안 먹었어 난 그걸 안 먹었어 열심히 먹을래요? 그냥 사람이 무엇을 느끼기로
결정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할게요. 승리가 장난이 기억나? 너가 뭔가 때리더니 장난이가 왔고 장난이가 처음에는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걔가 걔인 줄 알았는데 사장이 사진 찍고 보니까 걔가 아니더라고요. 캐릭터를 계속 막 이제 찾아서 뒤집고 정리하고 이제 그 지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도 경험하게 해줘야겠다 싶어서 게임을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죠. 이렇게 다르면 땡,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모양이가 나온다. 이러면 받는 거야. 아, 얘는 그 유명한 상단지 깡이라고 합니다. 또 많이 본 거예요. 근데 깡이야. 까미는 상단지 기능부터 되게 유명한 여자였고요. 근데 까미는 이제 워낙 사람 손도 잘 타고 불법 쓰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특이하게 이름을 다 까미라고 부르더라고요. 까미가 깜깜하게 만들었고요. 다른 사람들 옆에 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넘어가는 거야. 선물의 흐름이 방향이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다리는 왼쪽인가? 오른쪽이랑 왼쪽이 그러니까 이 모니터가 입양으로 1년 90분 데려왔습니다. 나는 친구가 장례식으로 총각하고서 비싸게 이런 것밖에 안 나갔어요. 저희가 어제 비싸게 청소 팀 들어오기 전까지 언제가
좋거든요. 사실 뭐 인프레스가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괴물을 만나면 여기 기둥에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 이렇게 계속해서 몇백 번까지 나오니까 거꾸로 오시거나 그리고 이거 불을 하나 켜고 하나 꺼야 되거든요. 아니 아직 거기 끄는 거 아니고 여기 얘를 켜고 얘를 꺼요. 무섭죠. 일단은 그 규모 자체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놀랍고, 그다음에 고급을 잘 해주고 있으니까 이번 지하에서 애들을 꺼내기가 만만치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가 이제 지하 2층 레벨이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그냥 되게 넓은 지하 공간 정도 생각을 해서 학부모들은 모집해가지고 붙이고 길거리 붙이고 해서라도 애들 쫓아내고 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직접 가보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쉽지 않겠다. 그리고 철거를 막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새끼 고양이가 빠져서 계속 울고 있어서 구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구조하셨었어요. 뭘로 막아도 네, 막을 방법이 없고. 부장님 심란하세요? 심란하세요? 발걸음이 무거우신 것 같아서 개발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재개발 계획에는 특히나 100% 안전하고 100% 만족스러운 답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